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길든 짧든 어떤 인생 중에 평소 꿈을 꾸고 있지 않았던 일들이 운명처럼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포시 내려앉듯이 저의 운명에 어느 날 다가온 외국어 공부라는 것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고 4년간 4개국어 현지 어학연수죠. 그런 결실까지 맺게 되는 자세한 내용을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저 사람들은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았다든지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외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현지 언어에 접할 기회가 있다든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생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 나이 또래의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입학을 기다리는 그 기간 한두 달간 처음으로 영어 알파벳을 공부했습니다. A, B, C, D 알파벳을 쓰고 읽는 것을 아는 정도로만 해도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대단한 선행학습자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책에 쓰여 있는 영어를 열심히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청취에 관한 수업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제가 입학 졸업했습니다마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얼굴 자체를 별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외국인과의 무슨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 속에 있는 거지. 그러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이라는 게 그 2년의 예과 과정과 4년의 본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본과 들어가면은 극도로 의학 자체에 대한 공부에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처방할 때 영어로 다 하고 또 차트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정말 대단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게 아닌가. 실제로는 전혀. 외국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든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1년간 교환교수로 외국에 나갈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주종이 미국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하나라도 알차게 배우고 와야지. 배우게 올리면은 가장 그 수단인 영어를 잘해야 뭐라도 하나라도 의미 있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하고 직접 말하는 이런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다. 30대 중반에 가깝게 처음 이제 그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같은 데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거 보면은 30대 지금 내가 중반인데 이때까지 말한 적도 없고 지금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0대 중반 가까이에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절대 허송세월을 하지 않겠다. 외국 여행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하고 해외에 대한 직접 경험도 하고 용감한 어린이들은 말도 몇 마디 또 건네보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비행기 타본 거는 제주도 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간다고. 어떤 사람이 또 일말의 의심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좀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도 영어의 P와 F 발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우라는 팍스 이러면은 그 F라는 발음을
제가 알아들어서 팍스 이런 게 아니고 POX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여우라는 단어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FOX다. 이래서 알아듣는 거지. 그 발음만으로는 저는 지금까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외국어에서도 제가 지금 한국어 발음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발음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공부를 뭐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수십 년 했습니다만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원어를 섞어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갑자기 까르륵 하면서 다 웃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농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갑자기 웃나? 나중에 발음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웃고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던 발음에 관해서는 큰아들이 이제 한글을 이제 배울 때 뭐 한글 정도는 그래도 아빠가 한번 직접 배워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리 가르치고 저리 가르치고 어느 날 받아쓰기 한번 해보자. 꽤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주 영 기대에 어긋나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배운 지가 얼만데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애가 울먹이면서 아빠가 발음한 대로 썼다는 거예요. 발음에 그런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바탕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국어 구사자가 되었느냐.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할 관심도 없고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고 시간만 뺏기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 50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생각이 저한테 어느 날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기는 드는 모양이구나. 뭔가 더 늙기 전에 새롭고 뭔가 조금 도전적인 이런 게 한 번 더 해볼까. 영어 이외에 제2 외국어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쭉 공부가 가능한 외국어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독일어 별 내키지를 않았어요. 프랑스어는 우선 1차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프랑스어 저거는 내하고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언어다. 중국어도 그 당시 잘 모르지만 알아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유의 높낮이를 이해하거나 그 높낮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한다고 그래요. 스페인어는 발음 자체는 쉽습니다만은 스페인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외국어로 제대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역시 남는 게 일본어였습니다. 제일 만만하고 제일 활용도가 높고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선 배워놓으면은 워낙 가깝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활용하고 또 책도 많고 말이죠. 그때는 또 젊은 애들은 만화 같은 거, 일본 만화를 보기 위해서라도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는 대중 매체의 접근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원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냥 단순히 일본어 하나 정도 그냥 나머지 인생에 그냥 제2 외국어로 좀 한번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본어가 조금 익숙이 되니까 갑자기 내친 김에 중국어까지 조금 힘들다고는 하지만 한번 배워가지고 한일 중 3국의 언어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술을 공부하듯이 여러 가지 세계 아기자기한 술들을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맛도 비교해보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술을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와인이라고 그러면 프랑스 와인이 주종이었습니다. 상표에 있는 술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 와인에 있는 술 이름이라도 한번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 정도의 프랑스어 공부만 좀 한번 추가로 해두자. 그때는 언어라는 것을 배우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달 하니까 발음은 이제 상당히 익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발음조차도 점점 이상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언어 공부라는 거는 요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계속 뭔가 주변을 쌓아가면서 수준을 계속 이어나가야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것만 하겠다고 나서면 절대 이 언어라는 게 되지를 않구나. 그래서 다시 프랑스어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발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뭐 학원에 갈 때마다 힘들어 했는데, 같이 배우던 대부분 다 젊은 학생들입니다만, 스페인어는 진짜 발음이 좋은데 한번 배워보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다 지금 헉헉거리는데 무슨 스페인어까지냐. 어느 날 그 프랑스 학원에서 이렇게 창가에 휴식 시간에 보는데 며칠 전까지도 없었던 커다란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축 오픈 스페인어 학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위치에 바로 정면에 그렇게 큰 학원이 들어선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순간 이거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어를 배워라 너, 이렇게 하는 누군가의 계시다. 그래서 등록했죠. 그게 4개 외국어 공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아무런 내 인생에 계획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그런 공부를 4개를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말이죠. 저에게 일단 사람이건 사물이건 인연을 맺은 그런 관계는 참 쉽게 잘 떠나지를 못합니다. 자그마한 그 수집품도 버리지를 잘 못합니다. 외국어도 사실은 큰 맥락으로 비슷했습니다. 어떤 동기든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걸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언어라는 거는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했습니다. 학원을 딱 마치면은 드디어 그래도 오늘 끝났다는 해방감, 여러 가지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게 해서 끝나자마자 이제 일단 생각을 이제 탁 잊어버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냥 이제 딴 생각도 하고 좀 수다도 떨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마친 바로 직후입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 반복을 해주는 것이 그 공부의 효과, 효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기력이 뒤지는 반면에 그래, 젊은이들이 못하는 노력을 2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이 끝나고 나면은 나와서 이제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떠오르지 않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였는지, 그걸 그냥 지나쳐 가면은 조금만 더 지나면은 내가 뭘 몰랐던 것조차를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그 공부에 효과를 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물론 당연히 없었고요. 그때 전자사전도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사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제가 펼쳐놓은 게 언어가 4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종이 사전의 그 하나의 무게 때문에 그거 막 지갑니다. 그래서 사전을 꺼내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나이도 꽤 든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가방을 뒤지더니만 이만한 사전을 꺼내서 보느냐. 이제 그 지하철역에 내려서 이제 집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는 도중에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반복. 그러다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서 또 가방에 또 종이 사전을 꺼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이, 왜 갑자기 걷다가 정지하더니만 가방을 뒤지면서 기껏 한다는 게 이만한 사전을 꺼내더니만 거기서 사전을 왜 보고 있느냐. 이제 전자사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완전히 무슨 쌍근총 이렇게 차고 다니듯이 전자사전 해당 언어에 가장 실용도가 높은 것들을 한 서너 개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뽑아서 보고 종이책의 수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뭐 이게 요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에서라도 다 그냥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도 딴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고 보면은 다 게임하고 뭐 이상한 드라마 보고 뭘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 저거 팔자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자기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이제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뛰면서 계속 그 단위를 내생기는 거예요. 30개를 뛰기 직전에 암기했다고 해서 다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반 납니다, 반. 그리고 뛰고 와서 샤워하기 직전에 바로 사진을 찾아보고 그 기억이 안 났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써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드디어 정년퇴임을 할 때 4개국 현지 어학 연수를 계획하고 세계적으로 없는 그 과정을 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각 해당 어학원에서 최고 레벨의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오겠다. 그거를 실행해서 이루었습니다. 어떤 도전에도 망설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내 생의 영웅이었다. 언제나 나로 살아왔다. 이것만 느끼시더라도 크게 만족할 것입니다.